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하반기에 이제 셀트리온이 시장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리포팅도 많이 나오고 수급도 계속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21만원대까지 이제 어제 올라왔죠. 지금은 이제 장 초반에 21만원대를 살짝 조금 내려와 있는 흐름인데요. 분위기는 뭐 그렇게 시장은 오늘 대형주들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다시 또 선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이 좀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코스닥이 1% 이상 하락하고요. 코스피도 한 0.83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이제 좀 이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보였던 제약바이오, 작년 6월 달에 고점으로 코로나 관련되는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졌을 때는 거의 고점 대비해서 90% 이상 빠진 제약바이오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원님들께는 올해 상반기에는 바이오주들을 좀 밑단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면 한번 흐름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흐름이 지금 나온 상태죠. 바닥에서 보면 이미 뭐 100% 가까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50%,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저점 대비해서 보면 한 30%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던 흐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흐름 상태에서 이 제약바이오주가 하반기에 들어서도 더욱더 지금 시장 주도주 부상 후에 이야기 나오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이제 금리당 관련되는 부분이, 금리가 인상이 이제 실질금리는 뭐 작년부터 일단은 올라가 있던 부분이었고요. 기준금리는 올해였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급속하게 떨어졌던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어떤 종료 어떤 시점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좀 꿈틀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본업에 관련되는 임상의 어떤 데이터들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또 부분들이 이 글로벌의 어떤 빅파마들의 어떤 M&A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가 맞물리면서 미국의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도 좀 반등이 나오면서, 또 이제 경기 둔화라고 하면 사실 헬스케어 쪽은 이제 필수 소비재 흐름에 들어갈 수 있는 준하는 어떤 업종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2분기 깜짝 실적 발표를 하면서 수급이 돌면서 이제 20만원대를 이제 정말 오랜만에 연초 이후에 지금 올라가서 지금 21만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역실적 장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 장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둔화 관련되는 부분을 주가에서 프라이싱을 굉장히 많이 해줬다. 그러면 요 다음에는 다시 또 이제 유동성 장세가 있겠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내년 한 3분기 정도 되면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그때 움직이느냐? 아니죠.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하니까 6개월 정도 선반영하니까 이제 하반기, 연말, 연초, 내년 연초까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으면서 주가가 이제 성장주들이 꿈틀꿈틀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아무 종목이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견조한 제약 CMO라든지 여러 기기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셀트리온이 2분기 실적이 좋았죠. 3분기는 작년에 3분기가 어닝 쇼크였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요. 4분기도 신성장 기대감으로 계속 좋아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하나증권 투자도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요. 헬스케어가 이제 다른 업종하고 이제 주가 상강이 일단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헬스케어가 안 갈 때도 있고, 시장이 떨어지는데 헬스케어가 올라가는 엇박자 흐름들이 많은데, 그만큼 헬스케어 업종들은 이제 모멘텀이 일단 중요해요. 실적을 어떤 동반하는 업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좀 실적하고 다른 이 모멘텀, 특히나 이제 블록버스트 특허 만료를 앞둔 입장에서 M&A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멘텀이 강력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022년 하반기 이제 주식시장이, 상반기에는 이제 고물가 이제 저성장으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다면, 이제 고물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최근에 유가라든지 비철금속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저물가 형태로 좀 바뀔 거고요. 이 저성장은 계속 이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금리단도 이제 떨어지게 되면 성장주의 대표적인 헬스케어가 뭐 시장의 흐름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이제 기관들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스케어가 상당히 좋았던 거는 2015년은 좀 기억하시겠죠. 한미약품이 대규모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급부상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뭐 헬스케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테마주 형태 정도로밖에 우리가 이해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미약품의 어떤 이제 대단한 어떤 기술 수출을 이후에 헬스케어 업종들이 이제 시가총액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정말 뭐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성장과 주가 어떤 흐름들을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급격한 조정을 다시 보이면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전의 어떤 주가 수준으로 내려간 종목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에 이 헬스케어 업종들이 코스닥에는 상당히 많이 뭐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헬스케어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리단이 이제 추가적인 올라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제한적인 어떤 형태, 뭐 리스트릭티드 에어리드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형태들이고요. 그 다음에 본업인 어떤 임상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데이터라든지 실적이 좋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 좀 부각하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죠. 제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에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 어떤 기대감과 내년도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직판 체계로 수익성 개선과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개선이 되면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 이런 걸 통해서 실적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2조 단에서 뭐 결국은 글로벌 빅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한 5조 정도 수준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국 시장의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는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EC에서 어떤 최종 승인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이후에 3, 4평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간 리포트에는 이제 아마 조만간 계속 반영되면서 합병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시가총액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리레이팅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 상장 3사 주가에 선반영되는 어떤 흐름들이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뭐 기사 하나 더 보면요. 요거는 이제 오전에 나왔는데요. 이제 실적 그리고 주가가 이제 최근에 이제 14만원 밑단에서 이제 21만원까지 올라왔으니 거의 7만원 이상 일단 올라왔죠. 그럼 14만원에서 보면 7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뭐 50% 가까이 최저점 대비해서는 뭐 올라갔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의 어떤 그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중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어떤 포트폴리오도 1분기보다는 훨씬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맞추면서 상반기 매출도 1조가 나왔고 제품의 어떤 포트폴리오도 셀트리온 제약 형태로 이제 판매가 되는 치매 치료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상당히 뭐 자가면역 질환제라든지 항암제라든지 향후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뭐 뇌질환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상반기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임직원까지 이제 이런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6월 하순부터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수급이 개선되면서 꾸준히 조금 이제 올라와서 어느 정도는 지금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5,961억, 영업이익이 1,990억, 영업이익률이 본래 어떤 OP 마진 30% 한 초중반 정도 흐름으로 다시 좀 복귀를 했지요. 그래서 내년도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주가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보시게 되면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 램시마 뭐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항암제 트룩시마, 뭐 호주마 이런 뿐만 아니라 이제 레키로나가 이제 결국은 개발은 했습니다만 성과로는 그렇게 못 냈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바이오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M&A와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분명히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베그젤마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트룩시마라든지 램시마의 어떤 견조한 어떤 점유율이 좋은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수급의 어떤 부분과 더불어서 주가도 점진적인 어떤 상승이 예상이 되죠. 오전에는 이제 장 초반에는 한 21만 4천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21만원대 살짝 좀 밑에 내려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계하고 이제 프로그램은 꾸준하게 일단 유입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센 조정은 일단 나오지 않고요. 이제 ADX 지표를 보시게 되면 50에 이제 준하는 어떤 강한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일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선의 어떤 지지 흐름들이 계속 나오면 견조한 어떤 흐름들은 계속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자, 뭐 밑단의 이제 지지선 라인은 이제 뭐 여기서 보면 이제 강력한 부분들은 이제 돌파가 차트상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의 흐름이 20만 한 5천원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장중에 지지선 역할로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요 흐름에서 있다면 견조한 흐름은 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또 이제 정보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